예, 오늘 전세권 등기의 필요성, 전세권 등기가 과연 필요한가? 이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하셔도 괜찮다고 제가 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특약 쓸 때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부연 설명으로 이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지, 다가구, 다중, 상가주택, 이 경매권을 사례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요. 제가 근무하는 대전시입니다. 대전시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사동이 나왔네요. 한번 사례를 볼게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감정가가 8억 9천, 그러니까 9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전 시내 지금 평균 주택 다가구 낙찰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65%에서 70% 사이에 낙찰이 됩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65%로 잡을게요. 65%로 잡으면 5억 8천 낙찰된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거를 권리 분석을 해 나가야겠죠. 이제 낙찰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8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자, 여기 쭉 보니까 요거까지 볼게요. 5억 8천이었죠? 5억 8천 낙찰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전세권 설정을 했다 손 치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대출이 3억 2,500이 있네요. 3억 2,500. 3억 2,500. 자, 여기서 보면 소멸 기준이죠. 소멸 기준이라는 거는 그 밑으로는 모든 것들이 대항력이 사라지는 거죠. 쉽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거기에 새로운 주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계속 거주하겠다. 그리고 나 보증금 돌려달라.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못하는 거. 전세권을 설정해도 이 소멸 기준, 그죠? 대부분 근저당이니까요. 근저당, 가압류, 압류, 그리고 전세권 설정. 그런데 다가구하고 다중은 전세권 설정을 하시더라도 다른 세대에 영향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냥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 세입자들 여기 8,500, 6,000, 7,000하고 여기는 전세권 설정이 없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경우는 전세권 설정이 있으면 자기가 경매를 할 수 있잖아요. 임의 경매. 그런데 이쪽은 전세권 설정하시더라도 본인이 못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소멸 기준, 은행이잖아요, 대부분. 은행은 절대로 자기보다 먼저 순위가 있으면 돈을 안 꿔줍니다. 하는 경우가 NPL이죠. 후순위 채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다 어떠한 세입자들보다도 본인은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대항력이 여기 보면 다 X표를 쳐 있죠. 일단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보증금하고 자기가 나머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항력이잖아요. 대항력. 그래서 전세권 설정 하나만 하는 거. 첫 번째 이유는 금융권들이 근저당이 대부분 우리 전입세대보다 앞에 돼 있다. 무조건 1순위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그리고 전세권으로 내가 임의 경매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인이 없다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후순위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65%에서 해보니까 못 받을 것 같거든.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순위가 좋으면 여기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근저당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넣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안 돼요. 감정가의 통상적으로 약 30% 정도가 대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65%라고 하면 거의 반은
은행권이 가져가고 나머지 거 반 갖고 나눠먹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전세권 설정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세 번째가 현실적으로 받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법리적인 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세권 설정이라는 거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플러스 건물이지 않습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에 대한 감정가예요. 이게 8억 9천이라는 게 9억 가까이 되는 거. 그러면 자기가 전세권 설정한 거는 어디에만 돼 있다? 건물에만 돼 있는 거예요. 토지는 지상권 설정은 누가 했어요? 은행이 했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하시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건물에 대하여다가 설정을 하는 건 전세권이라고 하고요. 토지에다 하는 것은 지상권이에요. 이거 두 개를 안 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요거 부분만 한번 알아두시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다가구하고 다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요거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요거 그래서 뭐 그렇다 손 치고 요 물건 계속 나갈게요. 아까 9억이죠. 9억. 8억 9,200이니까 9억에 65%니까 약 5억 8천에서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대출이 3억 2천 있습니다. 3억 2,500 뭐 정확히는 할게요. 요거 차감시켜야죠. 그리고 소액이 있어요. 소액이 이쪽 보시면 소액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너무 안 해준다는 거고요.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먼저 줍니다. 2천만 원 먼저 2천만. 그것도 경매 낙찰 금액의 3분의 1을 한도 내에서만 주죠. 그러니까 뭐 사실 다 받긴 받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막 따질 필요는 없으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천만 원 이하가 하나가 뜨네요. 하나, 둘, 셋. 세 개 뜨죠. 자, 그러면은 5억 8천에서 여기 총 보증금의 합이 한 4억 6천 됩니다. 일단 먼저 할 거 3억 2,500 빼고 3억 2천 빼고 소액임대차 보호법 참 경매 비용을 해야 되네. 한 500에서 800 뜨는데 그거 한 1000이라고 치고요. 1000이라고 치고 그리고 6천만 원 정도 이게 이제 먼저 빼가죠. 이게 빼가면은 토탈 해서 요게 합쳐보면은 약 한 4억 정도 되네요. 4억 정도. 4억. 거기 하게 되니까 잔액이 약 1억 8천 정도. 1억 8천 정도가 이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제일 전입 순서대로 봤죠? 이제 순서대로 전입. 그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한 거예요. 확정일자하고 전입 순서만 하면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들으셔가지고서 굳이 전세권 등기 하나만 하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받겠네요. 8천 빠져나가죠. 8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전입 순서가 요 분이시네요. 7,500 그냥 8천이라고 하면 이제 끝이네요. 여기 1억 6천이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요 사람들 이외에 나머지 이분들, 여기 203호, 301호, 402호. 이분들은 이제 아예 못 받으시는 거예요. 요건. 그래서 전세권, 제가 국민청원을 넣었어요. 전세 요즘 자금 대출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LH 전세 자금하고 청년 100%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해주게 되면은 이자만 내잖아요. 월세를 안 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월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정부가 뭔가 잘못 생각하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LH 같은 경우에 부실화되는 거냐, 못 받잖아요. 근데 물론 보증보험에다 들어놓긴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부실화예요. 그 부실화되는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월세를 지원해주면 어떠나. 그러면 주인들도 살고 세입자들도 살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2000에 30하고 2000에 30 요거 빼놓고 나머지에요. 10세대 중에 다 전세를 썼어요. 그럼 주인이 왜 이렇겠어요?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아까 3억 2천 정도 3억 2천 정도 있었잖아요. 요즘 1억당 40만 원이니까 120만 원이 이 집에서 나가야 될 이자예요. 근데 떨렁 월세로 받는 게 30만 원, 30만 원, 60만 원이에요. 매달 적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달 적자가. 매달. 마이너스 60만 원씩. 재산세 나가잖아요. 1년에. 재산세 약 한 12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남는 게. 그리고 이거 간주 임대 소득으로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건물 갖고 있으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금액을 늘릴 게 아니라 제 소견으로는 월세를 지원해주면 주인도 살고 세입자도 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청원을 넣었는데 내가 뭐 막강한 인플루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명만 클릭해주고 나머지들은 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시급하게 정부에서 매 임대차 시장을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월세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임차인들한테 이자 내는 것만큼을 아예 차라리 월세를 주인들한테 주면은 서로 살곤 합니다. 맨 요즘은 임대차 소유인들 오면요 전세밖에 안 찾아요. 전세밖에. 근데 이게 뭐 솔직히 부동산이 저도 하고 있지만 전세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에요. 월세를 안 찾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다가 이런 거 하나 딱 물려버리면은 뭐 사실 이제 부동산 경매가 뚝 떨어지죠. 시달리니까. 그래서 전세권 설정, 제가 오늘 말이 좀 딴 데로 나갔겠는데, 그 다가구 다중은 전세권 설정 하나만 하다. 그리고 근저당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그것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빼놓고는 다 못 받는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하더라도 자기가 이윤 경매해가지고 못한다. 한들 못 받아 나간다. 예, 요게 오늘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